본인이 했던 말을 계속 바꾸면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뭐 진술도 바뀌고 또 증언도 바뀝니다. 그렇게 증언을 바꾸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계속 수시로 그 증언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그럼 이 증언이 바뀌는 이유를 뭐로 판단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이거부터 가보도록 하죠. 그 한동훈 민사소송에 나와가지고 첼리스트가 말한 내용, 경기 용인경찰서에서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경찰 진술을 하면서 진술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 진술 조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상간남 소송에서의 사실관계 확인서와 그리고 본인이 또 나와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위증을 하지 않았으면 이럴 수가 없죠. 여기에서 보시면 부부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둘 사이 생활비는 당시 제가 수입이 없어서 청담 제보자가 전부 부담했다. 근데 청담 제보자가 차를 운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차량도 거의 제가 운행했고 심부름도 제가 다 했습니다. 이 내용이 부부가 아닌가요? 아니 그냥 뭐 부부도 아니고 사실혼 관계도 아닌데 경제적으로는 왜 남자가 다 그걸 수입을 갖다 다 책임지나요? 그리고 차를 운전을 할 때 그걸 여자가 대신해 주는 게 사실혼 관계가 아닌데 왜 해주나요? 그냥 운전이 좋아서? 네? 자,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용인 동부경찰서에서는. 그러면서 2020년 2일 지인 소개로 알게 돼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이전서부터 이혼을 하겠다라고 난리를 쳤었고 마지막에 가서 이혼을 도와준 것 뿐이죠.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9월경서부터 같이 있었다 그래요. 자, 2020년 9월부터 같이 있었네요. 2022년 8월 1일에 집을 나왔대요. 자, 그러면 같이 산 지 몇 년입니까? 여러분? 자, 2020년 9월에서부터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2022년 8월 1일 날 집을 나왔대요. 그럼 몇 년을 같이 살았습니까? 2년을 같이 살았죠, 최소한. 횟수로 따지면 2020, 2021, 2022, 3년. 실제로는 2년을 같이 산 겁니다. 2년 이상 살면 사실혼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혼이죠. 자, 그런데 뒤에 보세요.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동거인이지만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년가량 동거했다고 돼 있죠? 1년 동안 동거했다고 돼 있잖아요. 뭐예요? 이거는 상간남 소송에서 상간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쓴 사실확인서입니다. 판사한테 증언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마구 합니다. 너무 골 때리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1년가량 동거를 했던 건 사실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요거는 이제 그 6월 달에 6월 13일 날 제출했던 원본이에요. 먼저 제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1년가량 동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집을 나갈 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서요. 어? 그리고 첼로만 해도 1억이 넘는 고가래요.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첼로 저거 300만 원짜리예요. 실제로는 250, 200 뭐 이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 이 첼로를 샀던 가게에서 제일 비싸게 팔았던 첼로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첼로가 1억이 넘는 고가래요. 제가 다 보여드렸죠. 1억 넘는 고가가 어떤 식의 나무로 만드는지 다 보여드렸어요. 이런 거짓말을 그냥 이거 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런 위증들을 막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8월 1일 날 집을 나와서 헤어졌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8월 1일 날 바로 헤어졌다는 얘기를 안 해요. 뒤에 보면은 여러 통화를 하면서 성비비적인 욕설을 해서 모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결국 헤어졌다고, 이제서야 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격리가 끝나고 나서 타고 온 그 감독, 우리 제보자 소유의 벤츠 차량을 대리기사를 통해서 모연집으로 보낸 이후에 헤어졌다고 나오잖아요. 8월 1일 날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일부만 얘기를 한 거, 일부만. 더 결정적인 거. 지금 김용민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옷가게로 찾아온 사람이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친해진 사람에게 자기가 한동훈과 윤석열이 있는 술자리에서 연주를 했어. 그건 탄핵감이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뉴탐사에서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뉴탐사에서 보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허위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이 뻔뻔한 위증을 보십시오. 저렇게, 저 보세요. 증인이 4월 4일과 4월 5일에 두 번이나 대통령과 원고 등이 함께 술자리 가진 것처럼 오해할 만한 표현을 했다가 4월 22일엔 술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왜 말이 달라졌느냐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녹취를 한 것과 통화한 것을 보면 그 말이 물론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저는 원래 첼리스트였고 옷가게에서 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왜 일하게 됐냐는 이런 얘기를 했고, 저 얘기들이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제가 한 얘기예요.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첼리스트를 못 하고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는 저희 신분에 대해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저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을 봐서 와서 그 사람들한테 나랑 친해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여러분, 이게 제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하는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원고 대리인이 답답하니까 변호사가 청담동 술자리라는 게 사실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들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귀로 확인하셨잖아요. 이 녹취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있는 그 술자리에서 연주한 적이 있어.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청담동에서 술자리에 내가 연주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처음에? 그게 과정이 된 얘기입니까? 이러한 의혹 제기를 한 겁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술자리에 사실은 없었는데 그런 술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걸로 몰아갔다라든가 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뉴탐사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 시민기자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청담 제보자가 보낸 시민기자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시민기자는 누가 보낸 겁니까? 뉴탐사가 보낸 거예요? 청담 제보자가 보낸 거예요? 이쪽 판사한테는 청담 제보자가 보냈다 그러고 저쪽 판사한테는 뉴탐사가 보냈다 그러고.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거짓말로 뭔가를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횡설수설을 하면서
법정을 어지럽힌 그런 모해 위증자를 아무 죄가 없다고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보시면서. 이게 일관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탐사 강진구 기자님에도 분명 말씀드리고, 이거 아니라고 하고 하지만 그 기자님은 남자친구의 얘기를 먼저 듣고 모든 걸 취재했고, 저는 다만 예스 노를 안 했지만 윤석열을 만났고 안 만났고 이런 얘기 안 드렸다.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더 11월 11일에 했던 스페이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응? 드린 말씀이 없다라고만 얘기했어요. 드린 말씀이 없다라고만. 근데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그 남자친구의 얘기를 듣고 기사를 냈고, 그 뒤에도 제가 그 사람과 저는 짐도 못 찾고 있는 사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물고 저와 같이 만나자고 했다. 그 사람 물고 같이 만나자고 한 적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공익 자 보세요. 공익 제보자가 돼도 내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익 제보자가 돼야 되는데 애초에 남자친구가 그 공익 제보자가 돼가지고 나는 그걸 복수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들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떤 모 유튜버는 또 강진구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 녹취록입니다. 여러분들 똑똑히 보시고 가서 얘기해 주세요. 강진구 기자와 첼리스트가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니 그거 업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운전 중이고 통화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전화 주시라고요.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예. 여기에 어디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그 술자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 강진구 기자가 내놔야 된다? 여태껏 내놓은 건 사실이라는 증거가 아니었습니까? 박현영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첼리스트 본인이 나는 뭐다? 나는 자 윤석열을 만났고 안 만났고 이런 얘기는 안 드렸어요. 사실관계를 확인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김용민은 계속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오로지 그 청담 제보자의 말로만 믿고 주장을 한다. 이런 허위 사실을 지금까지로